지난 영상에서 제가 꼭꼭 씹기만 해도 뇌가 젊어지고 기억력이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저도 참 뿌듯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입안에서 잘게 씹어서 소화를 시켰다 하더라도 밥숟가락 놓고 30분 안에 이 행동을 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오히려 정성껏 씹어 삼킨 그 좋은 음식들이 내 뇌를 공격하는 독소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 씹기 영상과 한 몸처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식사 후에 무심코 했던 사소한 습관 하나가 내 머릿속 해마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12월 현재 의학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치매의 강력한 원인, 바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골든타임 30분의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따뜻한 밥 한 공기에 국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나른하고 편안해지시죠? 배도 부르겠다, 등도 따뜻하겠다,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깐 눈을 붙이는 그 달콤한 시간, 아마 시니어 분들이라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바로 이 평화로운 시간이 우리 뇌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위험한 시간이라고 경고합니다. 식사 직후 우리의 몸속에서는 전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췌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밥 2공기를 먹고 바로 자도 혈당이 알아서 조절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식사 후 딱 30분만 습관을 바꾸면 뇌세포가 죽는 것을 막고 10년 더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식사하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장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72세 박철수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건강전도사였습니다. 술, 담배는 일절하지 않았고 매일 아침 등산을 다닐 정도로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현미밥을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도 아주 훌륭했죠. 그런데 지난달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도인 지장의 판정을 받은 겁니다. 치매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라는 의사의 말에 박철수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했고 고혈압이나 당뇨 약도 먹지 않았는데 왜 뇌 기능이 떨어졌을까요? 주치의가 박철수님의 하루 일과를 꼼꼼히 분석하던 중 결정적인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점심 식사 후의 습관이었습니다. 박철수님은 점심을 아주 든든하게 드시고 나면 식곤증을 이기지 못해 꼭 1시간씩 낮잠을 주무셨던 겁니다. 소화가 잘 되라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던 그 시간이 혈관에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때 몸을 움직여서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써야 하는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 갈 곳 잃은 포도당이 혈관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뾰족한 가시처럼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입니다. 박철수님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공복 혈당은 정상이었지만 식후에만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숨겨진 당뇨가 있었던 겁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서 미세한 뇌혈관들을 계속해서 타격했고 결국 뇌세포의 영양 공급이 끊겨 기억력이 감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 뇌를 파괴하는지 2025년 최신 의학 정보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1월 발표된 대한노인병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고혈당이 반복되는 시니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1.55배나 높았습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지만 너무 과도한 당분은 오히려 뇌를 설탕에 절여버리는 것과 같은 독성을 띱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좁은 뇌혈관을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흐름이 느려지고 막히기 쉽겠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쏟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것이 뇌의 혈관 내벽을 긁어서 상처를 냅니다. 상처 난 혈관에는 찌꺼기가 끼기 쉽고 결국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되면서 뇌세포가 서서히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관성 치매의 시작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밥을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지쳐버리고 뇌에서도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뇌에서 인슐린은 기억을 저장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뇌 건강과 혈당 관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통증 없이 아주 조용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해서 기분 좋게 누워있는 그 순간 내 뇌 속에서는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습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식후 30분, 이 골든타임만 잘 활용하면 치솟는 혈당을 잡고 뇌세포를 다시 싱싱하게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박철수 님도 의사의 처방대로 식후 습관을 바꾸고 나서 6개월 뒤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밥 먹고 바로 뛰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오히려 위장에 탈이 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식사 직후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입니다. 식사 후에 이 근육들을 살살 움직여주면 혈액 속에 넘치는 당분을 근육이 쏙쏙 빨아들여 에너지로 씁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이죠. 특히 밖에 나가기 귀찮거나 날씨가 굳을 때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까치발 들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식탁 의자를 잡고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동작을 10분만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아래로 쏠린 피를 뇌까지 힘차게 펌프질해 줍니다. 뇌 혈류량이 늘어나면 식곤증도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셔도 좋고 설거지를 하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팁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인 고기나 생선,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그물망을 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오이 하나, 상추 몇 장이라도 꼭 먼저 씹어 드시고 숟가락을 드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나 비싼 약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 3번 반복되는 식사 시간, 그 직후에 30분이 여러분의 10년 뒤 내 건강을 결정합니다. 밥 먹고 나른할 때 눕고 싶은 유혹을 딱 10분만 참으십시오. 그 10분의 가벼운 움직임이 뇌세포를 살리고 치매라는 무서운 그림자를 걷어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운 꼭꼭 씹기와 오늘 배운 식후 움직이기를 함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건강한 뇌를 가지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시니어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무릎 관절을 100세까지 튼튼하게 쓰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병장수 채널의 건강지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